5월 28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역시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전결해서 출전을 하지 않고 기승 기회를 보니까 송재철 기수, 그 다음에 유승환 기수, 박태종 기수 이런 기수들이 토요 경마에서 5마리씩 타고요. 최범은 기수는 18조 마방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토요 경마에서 일경주 한 마리만 또 타고 나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수들이 조금 프리 기수 제도가 완전히 적응을 하면서 못하는 기수들은 아예 못하고 또 타는 기수들만 또 타요. 한 주에 12마리씩 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좋은 말들만 또 능력 기수들이 또 고르고 있고요. 또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기수들은 또 기행 기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잘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이면 배당, 뭐 압축이면 압축, 뭐 이런 걸 더 잘해야 되는 게 예상가의 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잡사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2세마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주행검사에서 2세마 필들이 상당히 주행검사를 또 많이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이 주행검사를 하면서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데 발 빠르게 나오는 마필들, 생일이 좀 빠른 마필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8번마 라이언 헤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한별 기수가 주행검사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일단 이번에 망사 농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모래를 일단 맞지 않았다는 게 이마필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와 중속이 상당히 좋았고요. 라스트에 약 추진하면서 잡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조한별 기수가 의외로 신경을 많이 썼고 국내선 6등급 아르곱탑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7번마 온더풀 카로도 일단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해도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근데 혈통적인 그렇게 큰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니고 조교의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조교는 괜찮았어요. 48조 이준철 조교사가 직접 이 마필을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별다른 뭐라 그럴까 주행검사의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조교 때 좋았다고 볼 수는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대신 4번은 화이트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를 하고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에서 약 점프하면서 스타트를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속에서는 상당히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라스트에도 기본 걸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라스트에 최선의 말몰이였지만은 그래도 스타트와 중속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필이 한센의 자마이기 때문에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게 스타트가 늦는 말은 아닙니다. 4번마 화이트 넘버원 이번 경주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1번만 라르고탑, 2번만 너털플레이 이 두 마필도 일단 괜찮습니다. 둘 다 지금 망사 눈가면을 일단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마필 자체들이 다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데 1번만 아르고탑도 일단 22조 안병규 조교사마방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경매가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일단 아르고탑은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에요.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1번만 아르고탑 1번 게이트 송재철이가 모래를 맞고 주행검사를 했기 때문에 1번을 가져가야 되고요. 2번만 너틀 플레이 역시 모래를 맞고 약간 바닥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는 국내산 5등급 큐피트 점프라는 앞이라고 병합 조교라는데 안정세에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일단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00m 경주는 2세마 경주 편성은 당연히 선행으로 가는 마필이 유리하잖아요. 8번마 라이언 헤드를 축으로 모래를 맞아봤던 4번마 화이트 넘버원 안쪽에 1번마 아르고탑 2번마 너터플레이 이렇게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모래를 안 맞아왔던 말들은 8번이 워낙에 레이스 전개를 빠르게 가고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7번 자체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4번, 1번, 2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3세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경주는 2세마 경주이기 때문에 1등 상금이 4,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등급에 다들 뭐 뛰어봤던 마필들, 또 데뷔 전 약간 늦었던 마필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만 올드 참여 되겠습니다. 일단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라스트에 어깨 채찍을 때려봤어요. 약 추진하고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안쪽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의 그 정도 스타트 가지고는 자칫하다가 선행을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경쟁력은 일단 충분히 가지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쉽게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5번마 가기망고당이 되겠습니다. 가기망고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라스트에 끈끈함의 일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렸는데, 왼쪽 채찍을 강하게 때렸을 때 바로 우습보로 다리 바꿈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바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더라고. 많이 한 10대 이상을 때리니까 그 나머지에 다리 바꿈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체중이 계속적으로 좀 빠졌어요. 10kg 빠지고 14kg 빠지고. 제가 봐서는 체중의 체크도 필요하지만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안 맞은 게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모래를 받고 거의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보강이 되고 느린 레이스다 보니까 9번 게이트 자리 선정하려다가 자리 선정 못하고 약간 끌리면서 무빙식으로 전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타줘야 되는 거죠. 모래를 맞지 않고 타야 되는 게 5번마 가기망고당이 되겠습니다. 얘는 일단 조금 인기마 중에 그래도 약간 뛰어봤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6% 주로에서 주로 빠르게 6에서 16초 7이에요. 그냥 평범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7번마 데블K가 되겠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금 김용근 기수가 주행검사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월드찹하고 7번마 데블K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7번마 데블K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타트가 약간 늦는 단점은 있지만 무빙식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일단 얘도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았어. 근데 주행검사 때 외곽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무빙을 뜨니까 중속에서 추진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그 힘을 상당히 무리를 했는데, 4코너까지 무빙식으로 상당히 무리를 했는데도 주행검사 때 라스트에 또 때리니까 쭉쭉쭉 올라와요. 오, 힘이 상당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김용근 기수가 2번을 기승하지 않고 7번을 기승하는 이유가 더 7번과 더블K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교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주폭이 좋은 마필입니다. 약간 이제 성큼성큼 뛰는 마필인데, 지금 주행검사 때 4월 달에는 능력 미달을 당하고 지금 4월 29일에는 지금 체중을 빼고 나왔어요. 머스탱 파워, 후반부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하고 지금 대적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있어요. 끈끈함도 일단 보여주고요.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진 않는 경주지 싶습니다. 7번마 데블K, 저는 요거 세게 보고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도 솔직히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 5번마 가기망고당도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 8번마 금성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외곽 사행 때문에 주행검사를 지금 2번을 받고 나옵니다. 5월 13일날 주행검사를 받고 5월 20일날 지금 주행검사를 2번을 받고 나오는데, 그 외곽 사행하는 부분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다, 한 번은 5월 13일날 문성혁 기수가 선입권에서 따라가고, 지난번에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2선 외곽 전개를 하면서 이렇게 돌았는데 전혀 외곽으로 사행하는 끼는 없더라고요. 일단 이번 경주가 1200m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은 되지만은 주행검사 때 2번을 보니까 다 그렇게 타줘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 안쪽에 2번, 5번, 7번 이런 빠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를 할 이유가 없죠. 또 안쪽에 문성혁 기수가 자리 선정을 하면 돼요. 8번마 금성쿠라운. 일단 7번과 8번을 가장 세게 보고 있고 10번마 백두메인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 편성에서 유전적인 능력은 센 마필입니다. 가장 좋은 마필인데 얘도 백두메인도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았다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 무빙식으로 승부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는 거. 또 이번 조교 때 컴플리트 에펀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7번, 8번, 10번 요 세 마필로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지금 3번마 플라이제니가 좀 출전하는데 얘도 테이크 차지인데 플라이 토킹 자마입니다. 활동적으로 이것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것도 일단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안말 자체가 493kg가 나가요. 지금 엄청나게 안말치고는 고구인데 역시 뭐 모마 쪽이나 부마 쪽이나 워낙에 이 등치가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봉주 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거든요. 수용 조교하고. 근데 약간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터지면 3번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중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공대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6등급 경주 중에 가장 우열이 드러난 경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히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별로 없어요. 안쪽에 이번만 새로운 빛깔이 지난번에 에코비존 12번하고 지금 같이 뛰었습니다. 2번하고 12번하고 지금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에코존이 지난번에 2분의 1맛이 목차 이겼었던 마필이고요. 이번만 새로운 빛깔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전개를 상당히 잘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다리가 높아서 이번 경주 1400m에서는 약간 불리하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천상영웅은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매니페 자마이고 7,2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420kg대 원래 뭐 440kg대까지 나갔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좀 체중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일단 꿈틀대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컨디션이 이상 없어요. 국내선 5등급 데츠마이보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최근 모래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모래에 민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극복을 많이 했습니다. 7번마 천상영웅은 6등급 경주 이런 경주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8번만 떠오르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1300m에서의 마지막 끝걸음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뭐 14투대가 넘어가지 않았고 지난번에 상당히 약간 무리한 전개 하면서도 일단 임다빈 기수가 포기하지 않고 때려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조교에 또 강도도 올렸어요. 발주 연습도 하고 충분히 모래에 적응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만 빼주고 나온다면 7번 8번이 가장 좋은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배당이 약간 터진다면 뭐 9번마 은행 레코드는 제가 봐서는 다리 바꾸면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11번마 에코존도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조금 불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11번마 온평 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복귀를 하고 한번 보면은 이탈 자체가 약간 늦는데 중속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 반면 스타트 자체가 이탈 자체가 상당히 좋고 중속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마필들이 있고요. 근데 이 11번마 온평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 자체가 약간 양쪽 사이드에 빠른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마필들이 약간 이 경합이 이루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합에서 못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이번에는 11번 게이트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올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들이 이번 경주에 없어요. 7번마 천상영웅이 그나마 조금 빠른 마필인데 빠른 마필이 없어요. 여기에 박태종 기수가 11번마 온평kin을 가지고 외곽에서 무빙을 떠버리면은 선행을 장악하고 모래를 맞지 않으면
11번마 온평킨도 여기는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경주는 7번, 8번, 11번 이렇게 3번 7번, 8번, 11번 이렇게 3두의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도 약간 혼전기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9번만 에너자이저 지난번에 스타트에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26조 안해양 종교사 마방에서 이적했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레이스는 중급 이상의 마필들이 출전했던 레이스죠. 근데 일단 가능성은 일단 보여줬어. 근데 얘도 레이스상 지난번처럼 선행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경주 편성인데 의외로 빠른 말들이 많아요. 쉽게 선행을 가면 돼. 근데 이번 경주에서 쉽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생각? 고민이 약간 되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퀸라이언이 이 빅토르 기술 이런 기술들은 또 무조건 밀고 가는 기술이잖아요. 얘가 가버리고 7번마 런투콜도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 있었고 그렇다면 9번마 에너자이저가 선행으로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근데 조교의 느낌은 괜찮아요. 상승세를 일단 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23초 주로 빠르기가 7에서 23초면은 지금도 주로가 약간 무거운데 22초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11번만 아이스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몰로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걸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거는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요거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석 트랙라이더가 발걸음이 약간 높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앞다리가 보시면 약간 높아요. 이런 말들은 장거리 경주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고 분명히 장거리 경주는 안 되는 걸 알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외곽 11번 게이트예요.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만 잘하면 여기서는 돼요. 그리고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지만 11번만 아이스타도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금 국내산 4등급 백스핀이라고 마필하고 좀 병합 조교를 하죠. 잡고서 조교를 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해요. 그렇다면 일단 9번만 에너자이저 10번, 11번만 아이스타 일단 괜찮은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에 6번만 BJ 스톰이 되겠는데 일단 얘도 안정적으로 일단 모래를 맞아 봤어요. 조교 때 느낌도 괜찮았고 승급전이라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 직경 경주 상당한 발걸음을 보여줬다는 거죠. 6번만 BJ 스톰 가져가야 되고요. 5번만 플라이스타 얘는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마필입니다. 제가 데뷔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봐왔던 마필인데 이게 개인 대염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요일날 최봉주 교사가 조교를 하고 목요일날 조교가 없어요.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조교가 없다는 거는 말이 개인 대염 때문에 쉬어준다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경마 속보를 봐도 아직까지는 뭐 취소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임마필이 금요일 날도 조교를 했느냐? 금요일 날도 조교를 안 했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지금 조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당일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지금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조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질병 자체가 개인 대염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마 플라이스타는 한번 삭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안쪽에 1번마 송암 레이스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거세 수술을 하고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상태는 올라왔지만 약간 강도가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11주에 공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1주에 공백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강도가 떨어졌어. 그럼 이건 말이 조금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9번, 11번, 6번 이렇게 세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옥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부 경주로 잡았어요. 일단 안쪽에 1번만 럭셔리킹 부담량이 3.5kg가 늘어났습니다. 부담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에마필이 중속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약간 계속적으로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4선 5선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겠지만은 중속에서 좀 더 따라 붙어줘야 돼요. 모래를 맞으면 더 처져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하지만 이번 경주 부담량이 3.5kg가 올라갔습니다. 부담량이 문제야. 지난번처럼 52.5가 부담량이었다면 해볼만은 해요. 근데 이번 경주 별칭 A 경주라서 부담량이 올라가 버렸어요. 일단은 봐야 되는 마필이고, 2번마 케인 언더킹, 얘는 최범현이가 지금 이 두 번의 경주 탔는데 솔직히 최범현 기수가 두 번의 경주 전개에서 하자가 있게 탄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뭐 기가 막히게 타줬어요. 근데 이마필의 단점도 계속적으로 지금 체중이 빠지고 나오고 있다는 거. 마이너스 3kg, 마이너스 1kg, 마이너스 14kg, 지난번에 또 다시 마이너스 7kg. 조교도 엄청나게 세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일단 출전을 하려다가 지난주 조교를 다 해놓고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기마야. 딱히 이번마 케인 언더킹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딱히 눈에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에요. 5번마 마이티 굿, 일단 지난번보다 스포 조교를 하면서 근성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늦다는 거, 너무 늦어. 요것도 일단 생각을 해야 돼. 박송이가 놓고 때린 충박감은 지난번에 일단 꿈틀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의지가 약간 부족했다고 판단됐던 마필입니다. 전개도 안 풀렸고 그냥 후미꾼에 있다가 그냥 걸음걸이만 한 방을 때렸다고 생각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 마필이 좀 의외로 인기골이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력 맞고는 안쪽에 1번, 2번, 5번이 아닙니다. 1번, 2번, 5번 아니에요. 다른 마필을 한 마리를 충마에 붙여서 복병마를 한 방을 때리겠는데 그 마필도 지난번까지 전개를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마방에서 그걸 알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 찬스다. 그리고 또 기수 자체가 약간 붙이는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까지도 있어요. 한번 거기다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1번마 한강 챔프가 오랜만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습니다. 약간 중속에서 부족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고 최대한 꾸준하게 뛰기 때문에 최대한 뭐 적극적으로 붙어야 돼요. 지난번만큼만 뛰면은 여기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하죠. 또 여기에 감량 3kg까지 받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1번마 한강 챔프 봐야 됩니다. 혼합 4등급 경주에 이거 포인마 국내산 마필이 좀 출전하는 거예요. 2번마 장산 스타트는 아직 뭐 좋아진 거 없고 요즘 뭐 토니 조교사 마방도 뭐 상금은 일단 보는데 5월달에 상금이 없어요. 4월달엔 잘 벌었고 5월달에 상금이 없고 3번마 안양 옥센이 되는데 55.5에서 57.5 조교도 그렇게 강한 조교가 아닙니다. 김영근이가 타고 있지만은 부담량이 높고 조교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4번마 더킹 저스티스. 얘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보다 일단 강도를 많이 올렸습니다. 강도도 많이 올렸고 단초랑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도 가능하고 흐름 자체도 딱 맞아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5번마 MJ 포인트. 얘도 일단 서승훈이가 타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서승훈 기수가 52조 김동균 중에서 마방의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근데 이쪽으로 좀 친해요. 이 서승훈 기수, 한만식 기수, 그 다음에 김동균 조교사 이쪽으로 이제 친한 부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오면 서승훈 기수를 많이 태우는데 MJ 포인트의 단점은 딱 그겁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 뒤에다가 가까이 바짝 붙어가지고 레이스를 전개를 하든가 모래를 피하면서 외곽으로 전개를 하든가 이거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외곽에서 지난번에 스타트 능력이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다른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서성훈 기수는 초반 스타트 때 강하게 밀고 가는 기수예요.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고 가는 기수예요. 스타트는 부산에서도 웬만큼 빠르지만 서울에서는 이렇게 밀고 가는 기수가 없거든요. 안토니오 기수보다 더 스타트 능력이 빨라요. 그렇다면 5번만 MJ 포인트도 봐야 되고 8번만 스피드벨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일단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1400m 경주에서 1분 26초 7의 타임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요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6경주는 1번, 4번, 5번, 8번 1번, 4번, 5번, 8번 이렇게 4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승급전 맞아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1번마 한강챔프 요걸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경주하고 7경주하고 지금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4번마 두손몽군 8번마 파노라마 칸 이 두 마필이 일단 팔립니다. 4번마 두손몽군은 예전에 박태종 기수가 스타트에서 기립을 하면서 낙마가 해버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해가지고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뭐라 그럴까 약간 밋밋하다 그럴까? 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막 밀어서 그냥 선행을 가야 돼. 근데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부담량 자체가 57kg까지 늘었다는 거 2.5kg가 부담량이 늘었다는 게 이 마필의 단점이고요. 조교는 지난번만큼의 조교는 하고 나오고 있어요. 6번마 모낙 태픽 지난번에 이 파노라마 두성만군 이런 말들한테 지금 졌습니다. 근데 졌는데 1과 4번의 3마신을 졌는데 부담량 측면에서는 얘가 또 가장 좋아요. 부담량 측면에서는 얘가 또 가장 좋아요. 다른 마필들은 부담량 올라갔는데 모낙타피는 1.5kg뿐이 안 올라갔어. 그리고 아직 오전뿐이 뛰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모낙타피도 충분히 제가 봐서는 이 4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 8번마 파노라마카는 지난번에 안쪽에서 일단 약간 모래를 정말 잘 피해서 탔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능력도 지난번에 완전히 보강이 됐고 얘도 괜찮아. 근데 제가 봐서는 6번이 4번, 8번이 대끼리로 팔려면 제가 봐서는 6번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는 추입 타이밍은 조금 늦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스타트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번에도 스타트 능력은 좀 더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이번에는 양쪽 사이드에다가 말을 두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요. 약간 주행 자세가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밸런스 부분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고요. 월요일날 지금 병합 조교를 같이 합니다. 안쪽에는 흥행 대박, 외곽에는 톱시드.
둘 다 이 스피드가 있는 혈통들의 마필들하고 지금 병합 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김동수 기수입니다. 가운데 펜스 쪽에서 두 번째. 많이 좋아졌어요. 주행 밸런스가 계속적으로 깨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조금 좋아졌어요.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분명히 4번과 8번도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만 런닝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차범현 기수를 태우지 않고 여기도 이제 이동화 기수가 일단 기승을 합니다. 이 런닝 넘버원 같은 경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3코너부터 외곽으로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취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 최범현 기수가 두 번 다 안쪽에다 쳐박아 놓고 못 나왔던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스타트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3선까지 1코너 부분에서 3선까지 딱 붙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4코너까지 안쪽에서 쳐박아 놓고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외곽에서 무빙하는 말들한테 아예 뭐 되지도 못해요. 이거 뭐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범현 기수가 작년 12월 달에 타보고 우승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타야 되는데 그대로 또 안 타더라고요. 송재철이가 3월 20일에 탔을 때 이것도 후미권에 있다가 외곽에 무빙을 떠가지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처박아 놨어요 또.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 타는데 분명히 복귀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히 무빙을 떠야 되는 거고 또 추입도 하는 마필이에요. (5번마) 블랙마스크. 일단 얘도 장거리 경주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앞말 자체가 1300m만 뛰고 이번 경주 1700m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선행을 가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얘도 양정 구절염이 일단 4일이 발생했습니다. 5월 1일 날 지금 한 달이 안 됐거든요. 5월 1일 날 양정 구절염이 생겨가지고 4일에 지금 요게 생겼어요. 혈독적인 능력이나 뭐 지금까지 뛰었던 기록이나 보면은 오버마 블랙마스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만은 일단은 뭔가 약간 앞말 1700m 요거는 일단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9번만 머스팅 파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가 지금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어요. 이게 데뷔전에서 제가 박성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무조건 뛸 말인데 지금 이번이 찬스라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월달하고 2월달의 경주를 보면은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말이 맥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송재철이가 마음 먹고 추진해가지고 빨리 나오니까 채찍을 때리면서 그냥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선행을 가니까 라스트 걸음걸이가 일단 살아났고요. 요거는 이제 순말입니다. 순말. 일단 이번 경주 들어서 안쪽에 5번마 블랙머스크가 선행을 가겠지만 9번만 머스탱 파워도 스타트 능력을 지난번에 아예 보강했다는 거. 저는 9번만 머스탱 파워를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다시 모래를 맞춘다? 요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재철이가 알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송재철이가 계속 탔는데 모래를 맞으면 안 돼.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더니 엄청나게 뛰었어. 근데 이번에 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가 좀 나아요. 지난번에도 1코너 중반까지 약간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도 됐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3번마 런닝 넘버원, 9번마 머스탱 파워 이 두 마필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는 구절염이 생겼어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5경주하고 9경주를 승부처로 잡고 들어갑니다. 제가 마지막 경주에 지난주 일요일날 추천 경주를 가져가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죠. 이번 경주의 승부처는 딱 이겁니다. 앞선에 가는 말들이 상당히 싸움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대사리, 2번마 장상포이즌, 3번마 온더케이, 이 마필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이 다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에요. 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지만 좀 더 뛰는 마필이죠. 1번마 대사리 같은 경우는 1400m 거리 경험이 없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레이스 전개 1번 게이트 2점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야 돼. 2번마 장상포이즌,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자리 선정하다가 1코너 중반까지 약간 무리한 전개를 했거든요. 그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는 마지막에 라스트 또 없어. 근데 끌고 가는 스타일이야 얘도. 그러니까 김용근이를 태워놨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겠다고 저는 김용근이를 태운 거예요. 이번에도 일단 선행식으로 가야 되는데 안쪽에 1번이 있어.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도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3번만 원더케이, 역시 얘도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선입 외곽에 붙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면서 그 끌고 갔을 때 유승환 기수가 엄청나게 제어를 했거든요. 근데 얘도 선행식으로 모래를 맞지 않아야 돼. 1번, 2번, 3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 이마필, 세마필 다 충막감으로 놓으면 안 되죠. 6번마 시크릿 보스도 있는데 지난번에 인기 2두의 마필들이 상당히 강했던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요것도 4월 24일 날 3월 달에 뛰고 지금 양정 구절염이 생겼던 마필이에요. 앞다리에 질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0주의 공배력으로 출전합니다. 레이팅 점수 48점으로 가장 높은 레이팅이기 때문에 부담량이 57이에요.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약간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복병마, 추임마를 놓고 박송이가 한번 공략하려고 합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기가 더 유리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최근 전개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1번, 2번, 3번이 끌고 가는 레이스고 그 경주에서 취입을 할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고 안쪽에서 꾹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마 역시 의외로 안 팔리는 마필,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이 아닌 취임말을 한번 복병마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구경주도 배당,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개의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충분히 공부한 만큼 현장에서 결과를 내겠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길 운도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